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요, 첫 상담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씻지도 못했지만, 네. 대운, 제가 어떻게 대운을 보는지 제 방식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운에서 천간을 어떻게 보는지, 대운 천간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제 방식일 뿐이에요. 제 방식일 뿐이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다르실 수 있고, 또 그게 다른 분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또 말씀을, 당부를,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올렸던 내용 그대로 이어가 볼까요? 이민대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민대운이다. 그럼 저는 요 지지는 지장간 속의 기운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갑. 그래서 순행일 경우에는 이렇게, 대운수가 순행일 경우에는, 대운수가 역행일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얘를 3등분해서 3.3년씩 본다고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천간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 해당 명식에 이 무토의 기운, 병화의 기운, 간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하늘이 응해주려 기다리는 기운으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늘에 임수가 떠 있다. 그럼 하늘이 임수를 당신이 활용한다면은 이것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늘이 응해준다는 게 너 잘 살게 해주겠다, 좋게 해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 응해주는 기운이 나를 몰락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나를 대단히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뮬레이션을 하나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연산을 하는지요. 아유, 목이 자꾸 잠겨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자, 그리고 신, 해, 또 뭘로 할까요? 병, 오, 신, 축. 네. 근데 만약에 이민대운이 들어왔다. 그냥 특정 인물의 명식이 아니고요, 아무거나 막 쓴 겁니다. 자, 이민대운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요, 인중의 무토는 저는 수기운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영상 중에 한 일주일 전쯤에 올렸을걸요. 한 2주 전쯤에 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여기 오른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링크 걸어 놓으시던데 저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제가 더보기에다가 링크로, 댓글로 링크를 걸어 둘게요.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수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기운이 강화되겠죠. 해자축에 있으니까요. 자, 근데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화기운이 동하는 걸로 봅니다, 저는. 화기운이 동해요. 화기운이 동한다는 건 화기운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화기운이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때 이 명식은 화기운이 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기운으로 인해서 이분한테는 이 수기운이 식상이 되니까요, 식상으로 인해서 요 화기운이 관성이 돼요. 관성이 동한다. 이때 이 명식은 관성이 하늘로 투관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식상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죠. 내가 발로 뛰어서 구직을 했다. 구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관성으로, 또 대표적인 공간이죠. 연주면은 나의 대외적인 공간이란 말입니다. 직장이 생겼다, 또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간에, 대운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요, 하늘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네. 식신하고 편관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는, 요 지지에서는 관성이 동했는데 하늘에서는 이거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고 막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천간이 병화다. 병화다. 그러면 수기운이 들어와가지고
화기운을 동하게 했을 때, 화기운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 대운천간에서도 받아주죠. 응해주죠. 그러면 이분은 하늘이 응해주었다.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자, 다른 형태를 또 해볼게요. 이제 무토로 해보겠습니다. 무토. 자, 무토는 이분한테는 편인이에요. 그러면 수기운이 들어와서 화기운을 동하게 했을 때 이 사주 원국에서는 천간으로 드러나니까 하늘에서 받아주었는데 대운천간에 무토가 들어왔으니까 화생토로 이어진다. 그럼 편관운이 편인운으로 이어진다. 그럼 내 직장을 세우고 전문가로서 이름을 떨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병화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민대운으로 세팅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병화가 들어오면은 화기운이 들어오죠. 화기운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임계수를 다 동하게 합니다. 왜? 화기운은 수기운을 동하게 하니까요. 그럼 수기운을 동하게 하면은 수기운이 이 사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 마침 금이 강하니까 금생수도 강하게 하겠죠. 네. 그랬는데 하늘에도 임수가 떠 있으니까 하늘이 이 수기운을 응해 주었다, 받아 주었다. 그럼 이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성이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직장에서 뭐 모종의 일 또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로 인해서 식상을 쓰기로 한 거예요. 네. 식상이 동했으니까요. 식상을 딱 썼더니 여기 겁재들이 있죠. 겁재들도 식상을 밀어줘요. 금이니까. 금생수. 네. 좀 어렵습니다. 금생수 하면서 밀어주게 되는데 하늘에서도 임수로 받아주었잖아요. 식신으로. 그럼 식신으로 받아주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행사한다. 그리고 관을 바꿀 수도 있다. 왜? 수기운이 대단히 강해졌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장간 안에 있는 이 기운들에 따라서 하늘이 어떻게 응해 주는가. 그리고 어떨 때는 천간이,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수기운이 들어와가지고 화기운으로 받아줬을 때 임수가 있다. 그럼 서로 병임충이 생겼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간목이 있다. 그러면 수기운이 들어와서 화기운을 동하게 했을 때 천간에 간목이 떠 있으니까 목생화를 강하게 해주겠죠? 그럼 추진력을 더 얻겠죠. 관성이. 뭘로 인해서? 편재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방식일 수도 있고요. 네.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세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요. 대운이 들어왔을 때 반대되는 기운이 동할 수밖에 없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반대되는 기운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요. 금기운이 들어왔다. 근데 이분은 금기운이 들어오면은 동하는 게 있네요. 자, 만약에 지장간 속에 경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수하고 화밖에 없지만 해수 안에 간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이 들어오면서 간목이 동한다. 그럼 경금은 비견, 간목은 편재, 동업자, 친구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된다. 사업을 넓힌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동했다라는 거는 사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얘가 동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목생화가 되니까 또 관으로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하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이 들어온다. 지장간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들어오면은 동하는 금이 금이 또 있네요. 여기 금 없앨게요, 그냥. 네. 이렇게 갑자기 없앱니다. 동하는 금이 없잖아요. 동하는 금이 없으면은 그냥 수생목으로 이어진다. 목생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수생목, 목생화로 가니까 화기운이 또 강하게 살아나겠죠. 이때 대운천간에 간목이 있으니까 간목이 목생화를 또 도와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간을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요.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근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천간이 간목이 들어왔는데 내가 근이 있다. 그 영향 자체가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경금이 들어왔다. 근데 근이 없잖아요. 근이 없으면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파격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간목이 들어왔을 때 근이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조직궁 윗사람 자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을목이 들어왔다. 그럼 이분의 을목의 근은 미중에 있어요. 그럼 아랫사람 자식궁 사적인 자리로부터 을목의 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천간, 대운 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기존의 이론에 좀 익숙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사입이 아니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야, 저거 완전히 뭐 헛짓거리 하는구만.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단 하나입니다. 목이 강해지게 되면은 금이 동하고, 금이 강해지게 되면은 목이 동하고, 그리고 화가 강해지게 되면 수가 동하고, 수가 강해지게 되면 화가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식마다 다르겠지만 뭐 여성분들은 정관운 막 오매불만 기다리시잖아요. 연애운 기다리시는 분들은. 근데 정관이라는 글자가 왔는데도 연애가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요, 오히려 정관이 만약에 목이다. 그럼 금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되려 나는 정관운에서 남자친구가 안 생겼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금이 들어왔던 시기를 보니까 진짜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거나 또는 남자가 생겼네?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하나가 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역의 가장 기본 이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법 자체도 실은 여기에 전적으로 충실히 근거한 이론입니다. 하나가 강해지게 되면은 다른 세력이 동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고 계시죠?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뭐라고 대댓글도 하나도 못 달고, 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마침 대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셔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이고,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기존에 없던 내용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어떡해요. 그렇다고 없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복합적인 계산이 들어간다는 걸 또 아시게 되실 거세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런 것까지 또 염두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대운에서 천간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